네, 그, 제 지금 수탁과제로 봉화군에 국내에 지금 베트남 이주 여성, 특히 이제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 가정에 대한 실태를 좀 파악하고 군 차원에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국내 베트남 이주 여성 학부모 가정 자녀 지원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로 원래 목적은 베트남에 가서 사단법인 유엔 인권 정책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베트남의 하이퐁과 건터에 그 한배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신 그 분들 가정을 좀 지원하고 그 자녀들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그쪽을 알게 돼서 저희가 거기 두 군데를 방문하고 또 겸사겸사 봉화군이 그 호치민 인문사회대학교 국립대학교입니다. 그 국립대학이랑 글로벌 포럼을 같이 좀 개최하자라고 요청이 와서 이번 출장에 그 두 군데 방문과 호치민 인사대 포럼까지 진행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사진은 그 호치민 인문사회대학 강당에서 학생들과 다 같이 행사 마치고 찍은 사진인데요. 어, 그래서 일단 근데 왜 봉화군이 베트남이랑 이런 관계가 됐는지 좀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봉화군 지도에서 이 봉성면이라는 곳에 충효당이 있습니다. 이 창평저수지 앞에 충효당이 있는데 이 충효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이제 왕족의 후손 그 후손의 이제 그 일종의 전적, 뭐 중심, 효심을 기리는 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효당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그 2017년, 18년쯤부터 봉화군에서 이거를 좀 매개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려고 좀 구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정권이 또 그 다른 정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도 못하고 하는데 그 당시 계장님이 그래도 이거를 놓지 않고 계속 그 이 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이게 베트남까지 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자기들과 관계된 유적이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오면 꼭 거쳐가는 코스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충여당과 이로 인한 이제 이 콘텐츠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충여당의 배경이 되는 그 화산 이씨의 이제 시조가 누구냐고 하면 이제 리태조라고 그 베트남 리 왕조라고 이제 중국에서 독립한 베트남 최초의 독립왕조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좀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자기들만의 왕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리 왕조가 이제 1220년대쯤 돼서 진시 일가에게 일단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왕조가 좀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리 왕조 그 왕의 여섯 번째 왕자 이용상이 이 경로를 통해서 고려 옹진반도까지 피난을 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다 보니 이제 왕자다 보니까 따라오는 가솔들도 많았을 것이고 뭐 병사도 같이 따라왔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이 옹진반도에서 거처를 하면서 이 시기에 그 징기스칸의 이제 아들들이 전적을 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그 침략을 여러 군데 하던 시기인데 그때 한 번의 그 전쟁을 이용상의 무리가 막아냈습니다. 막아내서 당시 고려고정이 화산군이라는 칭호를 줬고요. 그래서 화산 이씨의 이제 시조가 되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충효당은 누구의 그를 기리냐? 이제 이용상의 그 후손 중에 이장발이라고 임진왜란때 이장발이 그 19살의 나이에 그 당시에 이제 백이 된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제 임진왜란에 참전을 하고 문경으로 가는 길에 한 달도 안 돼서 전사를 합니다. 근데 전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장인어른이 이제 이장발의 시신을 수습해서 오는 길에 품 안에 있는 시가 발견됐는데 이 시가 이 충효당을 상징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이장발이 죽고 난 한 150년 뒤에 그 일종의 그 유학자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이 시에 충과 효가 담겨 있다. 그래서 그를 기리는 의미로 이 충효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충효당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좀 상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충효당 때문에 이런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뜨선시라는 베트남의 뜨선시 그 박린성 쪽에 뜨선시와 봉화군이 이제 그 자매 결혼을 맺었고 그 실제 베트남 국가 주석이 어 한국에 왔을 때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사전에 박형국 봉화군 군수를 먼저 만나서 이 베트남 밸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그런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좀 그 충효당 바로 옆에 아까 전에 앞서 보셨다시피 그 리태조의 동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하노이 그 호이끼엔 호수 앞에 있는데 그와 똑같이 한 2분의 1 사이즈 정도? 2분의 1은 아니고 한 좀 조금 작지만은 똑같은 동상을 충효당 옆에 요번에 최근에 제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충효당 인근에 베트남 그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도 지금 그 준공 단계에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창평 저수지 주변으로 화산이시 집성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장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목차는 이제 출장 목적과 배경 그 일정을 좀 소개드리고 이주 여성 FGI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글로벌 포럼 그 사이에 저희가 또 여러 한 두세 군데를 좀 방문을 했던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귀한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인사대의 이제 글로벌 포럼을 목적으로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출장을 할 때 우리 연구원의 또 하나의 사업이 서라벌 천년 신라환경 사업도 호치민 대학에서 행사 때 좀 홍보를 하자. 그래서 대학 측에서 거대 LED 스크린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사업도 좀 홍보를 했습니다. 전시를 하고요. 그래서 출장자는 저와 박효찬 전문위원과 그 서라벌 사업단의 이제 양성원 본부장, 또 경북 테크노파크는 그 지금 베트남 밸리 쪽에 창업 부분도 좀 연계할 게 있어가지고 두 분이 참석하시고 서라벌 사업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NC소프트의 안지훈 실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베트남의 되게 역사 전통을 그 연구하면서 역사적 전통적인 음식을 연구하고 계시는 좀 유명한 셰프가 있습니다. 그분과 연결을 해주신 변리사 이렇게 한 8명 정도 가고 봉화군에서 10분이 오셨습니다. 일정이 좀 빠듯했는데요. 보시면 지금 하노이에 저희가 떨어져 가지고 바로 하이퐁으로 이동을 해서 하이퐁 일정을 끝내고 난 뒤에 하노이 공항에서 건터까지 또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 건터라는 지방 하이퐁은 이제 북부 이제 최대 항구 도시인데 하롱베이라는 관광지 인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배 돌봄센터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건터까지 내려가서 건터는 이 메콩강 삼각주 그래서 여기가 곡창지대입니다. 쌀이 상당히 생산 많이 되는 지역이고 이 지역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트남 라이스 페이퍼 쌀국수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농업적인데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그 남부 지방이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 건터 지방에서 20년 한 20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고 현재 시집을 왔다가 돌아가신 분이 건터랑 하이퐁 뭐 베트남 현지에 지금 한 10,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혼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 실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농업적이다 보니까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한 3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현지에 가서 저희가 좀 느낀 거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베트남은 핀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식품 유통 업체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건설부터 뭐 자동차 등등 그 우리나라의 삼성의 수준의 그 국가 경제를 장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빈 그룹에서는 실제 인공 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타운을 지금 건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홈 뭐 이렇게 홈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오션파크 1, 2, 3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실태고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그 베트남 시장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그 삼성이 들어가고 삼성의 그 밴드들과 이런 그 그 이제 사업으로 인해서 베트남인들이 거기 취업을 해서 현지에서는 이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삼성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은 수준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베트남 현재 의사보다 급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대보다 한국어학과를 더 선호하는 그런 실정이고, 근데 최근에 조금 이게 주춤하면서 중국 쪽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시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좀, 간 그 9월 7일 바로 이전에 그 9월 2일 날 그 베트남으로 오시면 독립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노이에 이제 거의 전 국민이 모여서 이제 거대 뭐 퍼레이드랑 일주일 행사를 했는데 이게 40년마다 한 번씩 열린답니다. 그래서 85년에 한 번 있었고요. 요번에 저희가 갔을 때 한 번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를 좀 도와주신 이제 유엔 인권정책센터라는 곳은 사단법인이고 민간단체입니다. 뭐 유엔이라고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유엔에 어느 정도 뭐 등록된 이거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주요 인권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고, 여기에서 지금 베트남에는 이제 이주 여성들 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건터 지방이 좀 오래된 그 이주성들이 많이 있던 지역에서 건터 지방에 2018년 1월에 한배 돌봄 혁대가 건립이 됐고요. 하이퐁은 또 좀 좀 뒤에 결혼을 하러 왔나 봐요. 그래서 2022년 6월에 이제 건립이 됐는데 실제 가보니까 건터 쪽은 그 자녀분들이 이제 성인이 거의 다 돼간 실태고 하이퐁 쪽은 자녀분들이 그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법률이나 교육, 뭐 상담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그 하이퐁 먼저 가서 이제 K 베트남 밸리 사업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이분들이 지금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만약에 이 K 밸리 사업으로 그 자녀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적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이 지역에서 이제 같이 좀 정착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왜 어렵냐 그러면 이 자녀들이 우선 한국 국적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는 불법 체류 상태로 있는 상황이고 제가 좀 가서 좀 같은 남자로서 많이 부끄러웠는데 이 자녀를 남자들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단절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니 현재 이제 불법 체류 상태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 되면 군대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 외벌이로 지금 그 자녀를 케어하고 있고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사회의 소통 창구 그 베트남에서도 그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학교까지는 지나갈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또 케이스는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베트남으로 같이 간 이유가 남편이 국내에서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제 팔이 절단이 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분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이 안 돼서 베트남으로 가서 이제 언어가 되는 베트남으로 가서 지금 남편과 자녀를 케어하고 있는 집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 같은 문제들. 문제는 또 이혼하고 난 뒤에 이 결혼 비자로 오신 분들이 남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체류 비자 자체가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엄마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여가부랑 이제 외교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생각보다 베트남으로 넘어간 이 2세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10,000명이 넘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들도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 시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국내인이지만 국내에서 와서도 어떻게 이들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뭐 경제 활동도 힘들고 어릴 때 베트남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말도 안 돼요. 한국 문화도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한국으로 와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일단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 공부를 잘해서 이제 좀 수요를 보니까 한국 대학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왜냐 한국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베트남 내의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좀 많았고요. 하지만 베트남의 대학을 가더라도 자기 그 뿌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 유학 가는 프로그램 정도는 자기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그 습득도 좀 해야 된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K 베트남밸리 사업을 소개를 했는데 일단은 이 농촌 지역이지만은 거기에서 자녀들이 정착하고 뭔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 자녀분들이 한국말과 베트남말이 다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베트남 베리 사업을 해서 관광 사업이든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그 중간에 그 중간 지원 조직이나 아니면 이제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좀 수요를 조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요구 사항은 그래도 한국에 와서 아무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주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짜로 얻어 살 생각은 없다. 자기들이 소득 경제 활동을 해서 어떻게든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좀 주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초기에는 좀 정착금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인들이 이제 농사를 하든 뭐 축산업에 종사를 하든 어떤 일이든 자기들은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초기 정착금이 좀 필요하다. 그 부모와 이제 자녀 모두 이렇게 이중 언어에 대한 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건터를 갔습니다. 이제 1,200km를 비행기를 타고 이제 2시간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일단 건터 지방은 좀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도 많았어요. 많으셨고 이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 일단은 앞쪽에 그 애로사항은 거진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 좀 가슴 아픈 사연은 이제 건터의 그 자제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성인이 돼서 군대 문제도 있고 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을 왔어요. 와서 어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적응이 안 되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고시원 생활을 하다가 일자리를 그래도 일자리도 안 구해주고 하다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이걸 해가지고 그때 이제 유엔 인권 정책센터에서 빨리 발견을 해서 안정을 시키고 이제 베트남을 다시 돌려보낸 상태인데 그 어머니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좀 느꼈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일단은 한국에 올 수만 있다면 자녀와 함께 올 수만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모와 같이 올 수 있는 뭐 비자나 이런 체류자 자격 요건만 좀 도움이 된다면은 일단 음식이나 이제 베트남 음식 자체가 우리 국내 인기가 많으니까 이쪽에 관심을 있고요. 그리고 하우스 재배나 뭐 돼지나 축산 쪽도 자기들이 상당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일단은 그 음식점을 창업하는 거는 당장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그 노동 활동을 통해서 한국에 가면은 본인의 식당을 좀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형태가 재밌는 게 베트남 가옥이 이렇게 기다란 구조입니다. 폭이 좁고 기다란 구조인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동산 가격을 딱 결정을 할 때 도로에서 도로에 이 인접한 그 면적 앞에 길이 그게 가격 결정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좁고 기다랍니다, 집이. 그래서 그런 장판형 구조의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아파트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대신 단독주택은 선호하는데 그 1, 2층 이렇게 복층 구조는 또 부담스러운 게 아이와의 관계, 소통을 중시하는데 이 복층이 되면 애가 2층 살고 엄마가 1층 살면은 이제 소통이 안 돼서 또 엄마랑 자녀랑 싸웠을 때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게 풀지 못하는 약간 그런 뭐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작지만 그 단독 주택을 선호했고요. 그리고 그 본인들만의 일단 그 차이나타운 같은 그런 개념 말고 한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다문화적인 이런 그 거주 단지를 선호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역에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동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건터 지방 분들은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을 선호를 했습니다. 농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가 저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어, 다음 이제 그 봉화군의 중간 보고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언어 장벽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건터에서 호치민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호치민 이제 대학 세미나 준비 전에 워낙 여정이 좀 많다 보니까 좀 하루 쉬었다가 여기 경북에서 그 대가대 이제 외식 산업을 하시면서 외식 컨설팅을 하시던 분이
한국의 모든 걸 접고 베트남 호치민에서 김밥 410이라고 이제 김밥 천국 같은 예, 프랜차이즈 현재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식당으로 권하셨어요. 이제 식당이 크진 않는데 보시면 이제 현재 월 매출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시고 김밥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 3천 원 정도 수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그 금액이면 현지에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이 한 끼 식사로 부담된 금액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가 놀랐는 게 그 주변 다른 식당보다 이 식당만 바글바글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음식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음식들은 또 베트남식으로 약간 좀 그 베트남 입맛에 맞게 좀 전환을 시킨 음식입니다. 그래서 김밥도 우리 김밥과 그 맛이 비슷하지만 그 소스를 따로 찍어 먹을 수 있게 그 칠리하고 마요네즈 소스를 찍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에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의 일종의 뭐랄까 그 텃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같은 한국인이 잘 되는 식당을 배 아파서 못 보는 것 같아요. 자꾸 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구글맵에서 이 식당이 등록돼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걸 내리도록. 그래서 구글맵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약간 불법 업체 형식으로 인식을 해서 또 신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되게 애로사항이 많고 문제는 또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어떤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속감이 없대요. 없기 때문에 일을 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그냥 하고 그냥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오늘 데이트하러 가기 때문에 나 오늘 몇 시까지 못 한다 그러고 가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장이 없을 때 자꾸 이제 금고에 손을 댄다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가게 안에 CCTV가 한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베트남에서 돈 벌 목적으로 사회에 뛰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없다.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음 저희가 만난 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벨리사 소개로 만난 복곡 셰프입니다. 이분이 그, 그 베트남에서는 이 프랜차이즈부터 해서 궁중요리 대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업장을 거리고 있는 이제 좀 큰손 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그 요리대회에서 뭐 금메달도 획득하셨고요. 그리고 기리의 셰프들 아시아 편에서도 좀 나오셨고요. 넷플릭스에. 그래서 이제 그 싱가포르 수상이 왔을 때 정부 그 초청 왔을 경우에 정통 궁중 요리 코스 요리를 이제 선보이는 셰프로 유명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궁중 요리 셰프 만약에 그 수상급들 오면 그 코스 요리가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좋은 재료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까몬이라는 식당 여기 도청 앞에도 있잖아요. 그 까몬이랑 그 MOU 체결해서 그 음식 컨설팅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이 요리 학교를 저희가 방문했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분이 상당히 그 저희 변리사랑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온다고 엄청 많은 요리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고 또 소주를 또 많이 사오셔가지고 자기도 소주 좋아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동아분들하고 좋은 자리를 가졌고 일단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계장님 한 명이 계속 신념을 가지고 베트남 벨리 사업 추진했던 계장님 지금 담당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분이 신영길 과장님인데 이분이 이 K 베트남 벨리를 계속 끌고 오신 봉화군의 과장님이시고 일단은 이 네트워크 형성이 된 이유가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저랑 뭐 이춘호 박사님 같이 하고 있는 과제 중에 봉화군의 계획 공모형 관광개발 사업을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관광지의 핵심은 음식과 그 베트남스러움의 어떤 그 정서를 담는 건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컨설팅을 해주겠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베트남의 궁중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봉화만 선보일 수 있도록 본인이 컨설팅 해주겠다라고 좀 구두사 약속을 했지만 실제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준 게 궁중 요리 그 디시를 좀 보여준 내용이고 이 후예의 궁중 음식이라는 게 리왕조의 그 발원지인 후예 지방의 옛날 전통 음식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한국에 와서 실제 한국에서는 베트남에서도 먹기 힘든 베트남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음식 문화 교류에 실질적 그 협업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는 그 한국 엄마 베트남 엄마 한국 아빠의 2세 그 호치민의 대학생이고
이날 통역으로 와준 친구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K 베트남 밸리 사업을 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봉화 그 화산이시 문화원형 콘텐츠 개발 용역을 하면서 만든 이제 비전 체계도랑 이제 프로젝트인데 일단 그 밸리 안에는 주거와 관광 그리고 생활 기반 여러 가지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저희가 지금 구상한 그 당시에 구상한 이제 구상도인데 어떻게든 글로벌 교육특구, 교육발전특구도 연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과 그 K 베트남 밸리와 화산이시의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콘텐츠 사업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화산이시 제실이 있는데 이쪽에 되게 아늑하고 조용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어떻게든 힐링을 하면서 좀 머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게 힐링과 이 베트남의 힐링과 궁중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좀 고가의 그 뭐 울릉도의 코스모스 리조트까지는 알겠지만 고가의 관광 코스도 한번 만들어 보자. 베트남의 이제 힐링 마사지, 핫스톤 마사지 뭐 이런 것들 스파 플러스 궁중 요리 코스 뭐 건강 코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자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왔고요.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행사가 K 베트남 밸리를 주제로 호치민 인문사회대학교 국립대 인문사회대학인데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대학이면 우리가 봤을 때 뭐 경북대 뭐 경북대 영남대 단과대학 수준의 대학인데 인문사회대학의 학생 수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학생이 많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경제대학은 인구 학생 수가 한 4만 명 넘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국립대 학생 수가 많다라고 체감을 하고 왔고 이 행사는 그 현지 호치민 TV에서 뉴스로 좀 나왔는데 잠깐 간단히 좀 틀어주시죠. 아, Nhằm góp phần thúc đẩy mối quan hệ hữu nghị nhân dân Việt Nam Hàn Quốc, 이거는 뭐 Trường Đại học Khoa 하나도 học Xã 그냥 hội 그런 và Nhân 내용이라고 văn, Đại học Quốc gia Thành phố Hồ Chí Minh phối hợp cùng chính quyền huyện Bông Hoa, Hàn Quốc tổ chức chương trình giới thiệu dự án làng Việt được xây dựng tại huyện Bông Hoa, Hàn Quốc. Dự án làng Việt không chỉ là một công trình văn hóa lịch sử mà còn là biểu tượng của mối giao lưu gần 800 năm giữa hai dân tộc Việt Nam Hàn Quốc, được khởi công từ năm 2018 tại huyện Bông Hoa, nơi còn lưu giữ di tích và hậu duệ dòng họ Lý Thanh Sơn. Công trình có diện tích hơn 118.000 m² với nhiều hạng mục tiêu biểu như chùa Một Cột, tượng vua Lý Thái Tổ, bảo tàng và trung tâm văn hóa Việt Nam. Đây là dự án rất là quan trọng trong cái việc là giữ gìn lan tỏa các giá trị văn hóa Việt cũng như là thúc đẩy cái mối quan hệ là em và các thế hệ trẻ được sinh ra ở tại tìm hiểu. Contahan, quyền tổng lãnh sự Hàn Quốc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khẳng định về việc Hàn Quốc đã phát triển vượt bậc từ khi thiết lập ngoại giao năm 1992 và đặc biệt sau khi được nâng cấp thành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năm 2022. Đề cập đến mối liên kết lịch sử bắt nguồn từ việc Lý Thường định tại Cao Ly cách đây gần 800 năm, ông Contahan khẳng định huyện Bông Hoa đóng vai trò quan trọng trong giao lưu văn hóa Việt-Hàn, đồng thời tin tưởng chương trình giới thiệu dự án làng Việt sẽ góp phần lan tỏa, thúc đẩy mạnh mẽ mối quan hệ hữu nghị giữa hai quốc gia. 네, 뭐 nhằm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동아 화산이시 이제 문학 그 원형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장발의 그 출정하는 그거를 AI로 당시에 영상을 만들었던 것도 그날 저희가 좀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셨고요. 이제 베트남 자막을 달아서 그래서 그 이 영상에 대해서는 뭐 사진이랑 역사적 기록이 크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소개하기 힘들지만 이제 이 장반은 그래도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날 행사 때 제가 좀 이렇게 틀어드리고 요거는 양성호 본부장이 서라벌 천년 신랑형 사업을 소개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요건 제가 이제 K 베트남 밸리 사업을 또 설명하는 자리고 요거는 이제 NC소프트 안지훈 실장이 그 역사 문화 자원들의 이제 3D 스캐닝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디지털 복원 기술 이런 거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총장님하고 영사관 쪽에 얘기를 좀 했었고 이 영사에서도 그 귀한 베트남 여성과 그 자녀들 한국 국적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또 상당히 좀 걱정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소통이 좀 됐는 상황입니다.
뭐 이날 뭐 현장 사진 해놓고요. 그래서 학생이 한 400명 꽉 차가지고 아주 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네. 성과를 보시면 일단 지금 이제 어떻게든 그 한부모 가정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돌아가신 분들 그 자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구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가 좀 얻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든 케어를 해서 정말 앞으로 잘 우리 지역에 왔을 경우에 좀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구상도 저희가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화군의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 내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되는데 이 이 사업과 연계한 이 2세들을 그 지역의 관광 인재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궁중요리 대가와 이제 그 관광 프로그램 연계하는 방안. 그래서 저희가 가장 희망하는 것이 한국 속에 가장 베트남스러운 K 베트남 밸리. 그래서 봉화군에 가면 실제 정말 베트남에 온 것보다 더 재밌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서라벌 청년 시간여행 사업도 그 여러 많은 학생들 앞에서 홍보를 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 갔다 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K 베트남밸리 사업에 대해서 뭐 지금 봉화에서 지금 그 말씀도 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끌고 왔지만은 최근에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게 이번에 호치민 인사대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정식으로 봉화군에 요청이 왔는 행사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와 세미나를 하자. 작년에 저희가 하노이 국립대 하노이 그 인문사회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다른 대학에서 하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봉화군이 이제 호치민 경제사회대학교를 만나고 왔는데 호치민 경제대학교에서도 내년에 우리와 함께 또 이 행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도 하신다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K밸리 관련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리고 또 그 봉화군 이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메신저나 카톡이나 뭐 연락을 주시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